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반발했던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건데요. 형사처벌과 직무 감찰까지 고려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는데 정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단 행동에 나섰던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앞서 전국지검장 18명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 설명을 요청한다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인사조치 외에 형사처벌과 직무감찰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공무원의 집단 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대장동 수사팀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자인 정영학 씨의 녹취록 일부 단어를 왜곡해 조작된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작들은 실수라 하기에는 지나치게 교묘하고 우연이라 보기에는 하나같이 오로지 단 한 사람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오직 이재명 죽이기, 윤 어게인을 위한 것. 국민의힘은 해명을 요구한 검사를 징계하는 건 입틀막 독재라고 했습니다.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호부, 호형, 언어 조작, 입틀막 독재입니다. 국정조사 대상과 주체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해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국정조사 특위를 따로 꾸려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가동하기로 한 공직자 TF를 놓고도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기로 한 건 불법 공무원 사찰이란 지적도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기사 한 건도 첨부됐습니다. 최근 정부가 TF를 꾸려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 그 다음 날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걸 비판한 기사였습니다. 하루 사이 상반된 정책을 두고 채찍과 당근이란 반응도 나와 당분간 공직사회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지속될 전망이란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죠?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또다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TF 운영은 신상필벌이 아닌 공무원 사찰이라고 했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PC와 핸드폰을 들여다보겠다라고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성 언급을 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불법 사찰에 불과합니다. 이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금 하려는 건 없는 죄를 만들어 벌을 주는 게 아니라며 국민의힘은 공무원 핑계댈 생각하지 말고 지은 죄만큼이나마 달게 받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중장 20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군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비상계엄 때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던 소장 5명은 진급에서 제외됐습니다. 육사 출신이 아닌 삼성 장군의 비율도 늘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소장 20명을 중장으로 진급시키는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군 중장 30여 명 가운데 20명이 바뀌는 10년 내 최대 규모 물갈이 인사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에 가담한 군인의 인사 문제를 직접 지적했습니다.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을 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어쨌든 가담을 한 게 사실이면, 부역한 게 사실이면, 그럼 뭐 승진시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에 타 2차 계엄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소장 5명은 이번 진급에서 제외됐습니다. 총장님께서 새벽 3시에 버스로 부장들을, 육군본부에 있는 부장들을 올라오라고 지시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비상계엄에 연루돼 직무대리 체제였던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은 자리를 채웠지만 방첩사령관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방첩사령관을 중장에서 소장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겁니다. 또 비육사 출신 중장이 육군에서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는 등 계엄 주요 세력인 육사의 힘을 빼려고 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